아 허리 아파. 옥분아, 네. 저기 판판한테 누우시라고 눌러드려라. 좀. 우리 웃도리를 깔아드리고 거기서 아니 얘가 미연이가 그러는 거야. 어머 혜은이 언니가 원숙 언니한테 내 다소곳 한 거 보니까는 너무 이상하고 처음 본다고. 그랬어 진짜로. 아니에요. 그 말씀이 아니라 옛날에 저희 한쇼를 할 때는 선배님이 이제 거의 독방에 계셨어요. 저희는 이제 5명 쓰는 이제 합방 쓰고 막. 각자 이제 화장대 앞에서. 근데 언니는 이제 공주님 계시니까 가서 인사드리고 저희 선배님 저희 원미연이라고 합니다. 그래. 말씀이 없었어요. 네, 말씀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언니보다 위가 없으니까 윗분하고 같이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언니가 갑자기 네 3번이요 막 이러는 거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우리 언니한테도 저런 모습이 있었구나. 나는 혜은이가 그때가 78년? 8년. 이럴 때에 그 왜 그러지라는 그 주말 첫 번째 주말 드라마에 얘가 조카고 내가 고모야. 그래서 지금 그래서 고모. 고모라고 하시는구나. 옛날에도 저는 왜 그러지 드라마 할 때도 고모를 좋아했어요. 그냥 우리 친척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한 거예요. 막 이렇게 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큰언니가 굉장히 나한테 힘을 실어주시고. 실어주시는 거야. 실어주시고 그러니까 어쩌면 내가 제일 나 혼자라고 느낄 때 다시 시작을 할 수 있게 나한테 힘을 주신 분이 큰언니셔. 그러니까 나는 큰언니가 무슨 말씀을 나한테 하셔도 복종이야. 무조건. 다 약이 되고. 예. 심한 나는 얘기는 안 했지. 좋으니까 안 했어요. 심한 얘기는 안 했지. 심한 얘기는 안 했어. 좀 까는 얘기는 해도.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두 분을 뵈면서 이렇게 느낀 게 저는 이제 수지랑 되게 오래됐어요. 한 3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강수지. 강수지 하고요. 근데 수지가 많으니까. 예, 강수지. 예, 가수 강수지. 근데 그 친구가 제가 아빠 중환자실에 제가 9일을 그 중환자실에서 먹고 잤어요. 그러면 수지가 그때 거의 만삭 한 8개월 정도 되는 임신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병원을 찾아오는 거예요. 언니 거기 있어? 그래. 나 여기 병원 앞에 있어. 그러면 이제 만두. 그다음에 하루는 또 이제 호떡 뭐 이런 걸 가지고 배가 이렇게 남산만 해가지고 그 마른 애가 이렇게 해가지고 와요. 언니 밥 먹어. 아빠 괜찮으실 거야. 그거를 매일매일 왔어요. 매일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그리고 보통 임신을 하면 장례식을 잘 안 오잖아요. 3일 내내를 왔어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그게 평생 잊혀지지 않고 그러니까 의지한다고 하시니까 저도 어떤 때 그 친구한테 의지를 해요. 저보다 저는 동생이지만 그게 서로 네. 그게 사랑이 별게 아니야. 대단한 게 사랑 아니야. 그런 게 사랑인 거야. 옥분이도 언니 나한테 가끔 나한테 아이고 우리 혜은이를 어떡해 뭐 이렇게 하는데 진짜로 와서 그건 그 보니까. 밑자락에 얘가 사랑이 안 깔려 있으면 내가 가만두냐 이게 그냥 아주. 이게 다 고모한테서 배운 거야 이게 그냥 아유 주위 환경이 안 좋았구나. 미안하다. 그 어저께 이제 저희 밥 먹었잖아요. 칼국수. 근데 언니는 이렇게 뭘 어디 가면 나는 안 먹을래. 나는 그게 당기질 않아. 그거 먹을 줄을 몰라. 막 이러시는데 이제 칼국수를 딱 드시는데 또 울어 몰라 언니가 언니 진짜 순둥이시네. 그거 받으러 왔다 하면 안내원 직원이 안내 너무 순둥이. 바보지 가짜로 그다음에 리얼로 눈물이 달라고. 모르겠어. 너무 힘들었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몰라. 너무 적응을 잘하시고 어쨌든
뭘 하는 대로 나도 많이 먹는 거 아니야. 촬영에 적응하느라고 먹는 거야. 그래서. 근데 이제 언니가 저는 이렇게 티슈가 없어. 밥을 처음 먹어봤어요. 혜은이하고. 네, 아. 네. 밥을 처음 그렇다. 먹어봤어요, 언니하고. 이렇게 많은 밥하고 이렇게 함께 오래 한 시간이 처음이에요. 그렇지. 뭔 너무 얘기하는지 가까이서 보니까. 알겠어. 내가 계속 너 눈물 흘릴까봐 그러는. 네가 그러면 나도 눈물 같이 흘리는데 선생님이 눈물 아니 흘리셔가지고. 난 눈물 흘리면 안 돼. 나 이따 어디 가야 될 때가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든 터미널 가는데 내가 뭘 이렇게 보면 미연아 뭐 마음에 들어? 뭐 딸 사주고 싶어? 그러면서 계속 골라. 응, 내가 사줄게. 골라. 얘 맨날 그래. 아 맨날 그래요? 맨날 그래. 나한테 나 맨날 그래서 같이 내가 다녀야 되겠다. 나는 네 거 내가 마음이 불편해서 싫어. 막 이러고서는 욱박질러. 그러니까요. 어떻게 저 너무 황송해서 나는 그래요. 그게 싫어. 우리 이제 곧 해질 것 같아. 난 언니가 싫어하는 게 싫어. 이제는 조금 단단해져서 아주 예뻐. 아니야 이제는 단단해졌지. 그러니까 떠나는 혜은아 너 저 어쩔 뒤로 수 가. 없어. 너 너무 크게 나와. 아 예쁘다 지금. 이게 혜은이 사랑하는 마음이 표현이야. 네, 언니. 아유. 너 앞에 가. 너 거기 있어. 너 앞에 아 저도 가. 앞에 가요? 미연아, 이 언니 사랑하는 너 여기 줄 앞에, 알았어. 앞에. 그게 언니 사랑하는 마음의 순이야. 아니야 왜냐면 너는 앞에 크게 나와도 예뻐. 귀여워 진짜로. 같이 아침 먹고 보면 네. 괜찮지? 진짜 잘 나왔어요. 네네. 근데 커서 싫어? 아, 엄청 귀엽잖아. 크네요. 엄청 크네. 세 배예요, 세 배. 누구랑 둘 합해는 나 하나인데. 그래 뒤로 가. 뒤로 가서 얘기해. 아니 제가 저 미안해.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자, 오케이. 하나 둘. 아유 그래 하나 둘. 귀엽구만. 됐어. 나를 믿고 의지해. 그러니까 카메라가 이렇게 뒤로 갈 땐 이러고 가야 돼. 여기가 내리막이라 무릎이 어. 굉장히 무리가 있어요. 여기가. 아니 힐이야 또. 힐도 엄청 쏠려. 너만 편편한 대로 가는 선생님 거 아니지? 굴곡. 응, 오케이. 아유 지난번에 그냥 휠 체어 미누라고 또 아유, 했었는데. 그 체어를 내가 진짜 가시고 싶은 곳이 있으면 얘기하세요. 아유 막내가 오니까 좋네. 깃털만큼 가벼운데 그 깃털이 조금 무겁더라고. 깃털만큼 가벼운데 그 깃털이 조금 무겁더라고. 막상 밀어보니까 깃털이 좀 물을 먹었어. 아니야 물이 아니야. 뭐야? 기름통이 붙었어. 기름통이 붙었어. 그래가지고 마음으로 깃털이다. 자, 이 길로 말할 것 같으면 여기는 연남동 핫 플레이스입니다. 네. 야. 마포에서부터 쭉 철도길을 이어서 오는 차가 안 다니는 거리. 그래서 밤 깊은 마포정점 갈 곳 없는 밤전차. 은방울 자매. 운방울 자매들 그 한복 입고 나오셔갖고 그래, 알지. 표정도 마포정점 갈 곳 없는 밤전차. 목소리가 진짜 절대 기가 안 막히셨어요. 움직이지. 네. 절대 안 움직여. 절대 안 움직여. 입만 움직여. 한복 입고. 깊은 마포종점 갈 곳 없는 밤전차 이에 젖어 너도 섰고 갈 곳 없는 나도 섰다. 얘 여기가 기찻길이었어? 아, 디어 마이 프렌즈도 여기서 어서 찍느라고 막 비 오는 거 고현정 비 맞고 그러는 거 찍느라고 막 네. 어디서 어머 여기가 이렇게 변했어 네. 이랬어. 너무 변해요, 언니. 아우, 요즘에는 요즘에는 네. 너무너무 멋지게 변해. 네네네. 옛날에는 나도 어렸을 때 일본 막 너무 가면은, 좋았는데 네. 이제 가니까는 그치. 감흥이 없어. 한국이 너무 아름답고 좋아. 78년도부터 외국 다니기 시작했거든. 미국 가고 다니게 했는데 그때는 홍콩 가니까 그야말로 홍콩이야. 일회용 기저귀가 왜 그렇게 좋으니? 근데 그때 나한테 아들 있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그랬는데 그게 우리 큰오빠 아들이야 조카야. 그래갖고 그
기저귀를 조카 걸 몇 사다 박스를 주려고? 샀어. 기록인 선생님한테 얼마나 야단을 맞췄든지 너는 그런 소문이 나서 지금 난린데 아기 애 기저귀를 사가져가려 그러냐. 언니들 이리 오세요. 알았어요. 어머, 들어가요? 줄 서는 집이야? 그럼요. 여기가 맛집이에요. 아이고. 좋아해요, 좋아해요. 근데 나는 너희 언니는 둘이는 어떻게 알게 된 거야? 아 언니는 저는 이제 데뷔했을 때 이미 뭐 너무 몇 탑가수셨죠. 몇 년도? 저는 89년 데뷔를 했어요. 솔로 앨범이 그때 그랬어. 1집이 얘 데뷔 때부터 언니 그래서 얘가 맨날 말로는 그래. 언니 나는 노사연 남궁오픈 두 사람밖에 몰라요 이래. 근데 엄청 핵인싸야 얘 나름대로. 그리고 언니는 보면 이렇게 함께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가는 같이 거. 뭔가를 후배들, 미연아 뭐 선배들 수지하고 뭐 밥 한 번 먹을까? 그러면 또 같이 이렇게 밥 먹으면서 언니가 또 딱 개설을 해놓으시고 뭐 그런 거 엄청 좋아하죠 저희는. 저는 이제 솔로 때는 언니랑 같이 시간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애 키우고 이제 뭐 맞아. 하다 보니까 그게 마음같이 그렇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언니 살기 생일 때 바쁘지. 언니 생일 때 또 우리가 모여가지고 생일 설해방에서 같이 수지랑 같이 생일. 해가지고 너 생일 내 아니야, 생일인가 언니? 그래서 언니랑 같이 모시고 밥도 먹고. 너 데뷔가 솔로 아니었어 그럼? 솔로지 저는 언니. 대학까지 출신이에요. 근데 뭐 나 솔로 때 그렇게 막. 아니 결혼하기 그러니까 전에. 결혼하기 예. 솔로 때. 아, 그 솔로. 얘가 저도- 가수라서. 내가 그래. 네. 근데 제가 결혼한다고 저기 사연이한테 말씀드렸더니 누가 결혼을 해? 네가? 네가 결혼을 한다는 얘기야. 누가 결혼한다는 거야 지금 막 이러면서 놀라셨는데 진짜 얘 결혼 안 할 줄 안할 알았어.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할 줄 알았어. 왜? 네. 남자랑 뭐 어떤 뭐 썸을 타고 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어. 저희는 그때 저는 사장님이 없었어요. 어디 소속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돈을 벌어서 제가 앨범을 만들고 1집, 2집만 전속 앨범 나오고 3집, 4집은 제가 돈을 벌어가지고 이제 또 갚고 또 망하면은 또 벌어서 또 다음 앨범을 또 준비하고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계속해서 앨범을 그러다 보니까 DJ 하고 있죠. 앨범 내야죠. 바빠. 그러니까 뭐 시간이 없는 거예요. 밤에는 나이트클럽도 몇 군데. 그때 이제 제가 젊은맹진 MC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서태지와 아이들이 저희 프로그램에 데뷔를 하게 된 거예요. 난 알아요 입안이 흐르고 흐르면 누군가가 나를 떠나버려야 한다는 그 사실을 그 이유를 이제는 나도 알 수가 있어요. 엠본부에서 데뷔를 하고 이제 신곡 발표를 절명지로 왔는데 난 알아요 이 밤이 흐르고 흐르면 저게 무슨 음악이지? 막 그러면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템포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매니저님한테 저도 저런 빠른 곡 하나 있으면 좀 받았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뭐 그럼 태지한테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그 서태지 씨한테 그걸 얘기해서 제가 곡 받았잖아. 곡을 받게 돼요. 어머. 그대 내 곁으로 이래가지고 언제 너의 마음속 있던 너의 그 순수한 마음 이제는 볼 수가 없어 다시 그때 그 마음을 찾는 근데 그때부터 이제 뭐 주스 난 알아요 뭐 서태지와 노이즈 DJ DOC 막 이런 댄스 그룹들이 막 그냥 물밀듯이 막 김건모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박진영 씨가 그때 날 떠나지 마 네, 세발날 그걸 할 때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물어봤어 박진영 씨한테. 나도 댄스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곡을 받았다. 그래갖고 나보고 이제 춤을 한번 춰보라고 그래서 춤을 춰서 그냥 누나는 발라드를 하세요. 그냥 누나 느낌은 참 좋아. 느낌은 참 좋은데 발라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가지고 그냥 그때 서태지와 아이들의 그 노래 갖고 제가 막 춤을 췄어요. 언제 너의 마음속 있던 너의 그 순수한 마음 이제는 볼 수가 없어 다시 그때 그 마음을 찾는 그대 곁에 있던 난 행복해 그대만도 똑같을까 언제든지 미소 짓던 그대 내 맘속에 항상 있네 그거를 받았어야 돼 안무를. 내 느낌으로만 노래를 하니까 아이, 잘했어. 그때 나름대로. 그 다들 안무에 막 다들
정확하게 케이팝의 원조들이 나와서 춤을 추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이겨요? 그래갖고 이제 그 앨범이 또 별로 반응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조갑경 씨하고 저희가 이제 쇼핑도 많이 다니고 이게 좀 재밌는 얘기인데 가정이가 쇼핑을 너무 좋아해요. 아이 쇼핑. 그때 우리가 돈이 어디 있어요? 그치. 돈을 벌어도 다 이제 뭐 의상비로 나가고 또 조갑경 씨가 동생이 밑으로 남동생이 셋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생활력도 강하고 얼마나 똑똑한지. 근데 이제 제가 용평에 이제 토질인가 그때 뭐 생방송을 하러 갔는데 그때 방마다 하나씩 주잖아요. 여가수들하고. 그래서 아야 배고픈데 우리 라면이라도 끓여 먹고 자자. 그러니까 언니 조금 있으면 이제 서범 오빠가 온다는 거예요. 같은 사무실에 있었어요. 그치. 결혼 전. 네 결혼 전에. 자꾸만 서범 오빠 얘기를 하길래 내가 각경아 내가 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뭐야 언니? 그래서 너 혹시 서범 오빠랑 사귀니? 내가 그랬더니 아니야 언니 누가 그래? 그래서 각경아 너는 진짜 돈 많고 좀 편한 남자 만나가지고 네 하고 싶은 쇼핑 마음대로 하고 살아. 내가 그러면서 내가 아 서범 오빠가 불놀이야. 알지 내가 알고 오빠가 스토가 많은데 홍서 보면 안 된다. 이런 거야. 서범 오빠한테 너무 죄송해가지고 오빠가 각경이가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러니까. 그치. 지금도 얼마나 예뻐. 얼마나 이뻤겠어요. 옛날에 홍서범 처음 만났을 때는 굉장히 유머러스 하시거든요. 오빠. 노. 안 그래요? 대학 축제 이런 데 막 많이 다니잖아. 저요. 대학 축제요. 가잖아. 그럼 홍서범은 말을 시키면 얼굴을 이렇게 똑바로 못 보면서 수줍어했던 사람이야. 진짜요? 아이 그럼. 수줍어가 너무너무 착하고 순수하고 이렇게 여자가 말 시켜도 이렇게 얼굴 빨개지는 그런 사람이었어.